안녕하세요. 대출학교의 남상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본 잠식과 대출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설명하기 앞서 저는 세무회계 전문가는 아니고요. 대출중개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세무회계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의문점이나 들거나 그러면 세무사님이나 담당자분이랑 꼭 상세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자본 잠식과 대출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은 부동산 1인 법인 혹은 1인 법인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담보대출을 주택을 매수할 때 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자본 잠식이 돼서 대출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안 된다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자본 잠식이 완전 자본 잠식과 부분 자본 잠식 이렇게 나뉘거든요.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 대체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꺼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다 대출이 안 되냐? 아마 그건 아닐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분 자본 잠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은행에서 승인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3년 연속 결손이 났다. 회사를 1, 2년 운영하면서 상관이 없지만 3년 연속 재무제표상 마이너스가 났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완전 자본 잠식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은행에선 다소 꺼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자본 잠식과 부분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은 다소 꺼려질 수 있다. 대부분은 꺼려할 거고요. 부분 자본 잠식은 대체적으로는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자본 잠식과 부분 자본 잠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담당 세무사님에게 여쭤보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근데 만약에 담당 세무사님이 없다, 혹은 내가 좀 먼저 궁금하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재무제표를 출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는데 그 재무제표에 보면 대차대조표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의 아래를 보면 자본금이라는 건 우리가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500만원, 1000만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자본금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보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가 나와요. 여기서 저희가 완전 자본 잠식인지 부분 자본 잠식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는 자본 총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이 자본 총계는 여기 옆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금이랑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 총계가 만약에 일단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 총계가 플러스로는 되어 있지만 이 처음에 애초에 설립할 때 자본금보다는 작다. 이런 경우에는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자본 총계를 보시면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자본 잠식이 되면 왜 도대체 은행에서 대출을 잘 꺼려 하느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나갈 때 일정 부분 그 대출이 나간 거에 대해서 부실날 것을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쌓아놓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종이나 은행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상호금융권 그 부동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억을 대출을 했다. 그러면 1%만 적립을 하면 돼요. 약 1000만 원만 은행에 부실날 걸 대비해서 적립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이 됐다. 그러면 10%, 약 10%,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적립을 해놔야 돼요. 그게 근데 만약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많은 대출 금액을 내보내서 이자를 회수를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똑같은 10억
10억 대출을 해준데 이 완전 자본 잠식이 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법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적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다소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전 자본 잠식이 된 회사에 대출을 내보내는 건 은행 입장에서 다소 꺼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완전 자본 잠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형 법인, 그러니까 1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익이 나려면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처음에 경비처를 좀 적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경비처를 좀 적게 해놓으면 안전자본 잠식이 될 확률이 처음에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리고 올해는 대출 받을 건 아니지만 내년에 재무제표가 나오고 나서 대출을 받을 건데 올해 경비를 다 처리를 해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 전년도 당해년도에 연말에 자본금을 좀 증자를 해놓으면 완전 자본 잠식을 아무래도 좀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하면 저희 법인이 완전 자본 잠식을 피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증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담당 세무사님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경비처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만약에 자본 잠식이 될 것 같다, 그 다음 연도에 완전 자본 잠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자본금을 좀 증자를 해놓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자본 잠식과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완전 자본 잠식은 은행의 입장에서 완전 다 안 된다 아니지만 다소 꺼려질 수 있다. 그리고 부분 자본 잠식은 큰 영향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대손 충당금 때문에 대출을 다소 꺼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완전 자본 잠식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본 총계를 보시면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본 잠식 피하려면 자본금을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초기에 경비처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상으로 보통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본 잠식이 됐을 때 대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어느 정도 의문점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또 대출에 관련해서 다른 의문사항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